까먹잖아요. 재수생들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쓰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기억을 묻지 말고, 기억을 믿지 말고 기록을 믿자. 씁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는 대로 똑같이 적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안 하면 언제 외우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묻는 친구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제6일 2주차 펴시고요. 2주차 제6일 신입생들도 마찬가지 이제 독서 필수어휘 자료 혹시 자료집 없는 사람 다 있죠? 혹시라도 없으면 펜으로 이제 적어두셔야죠. 메모를. 자, 제6일에다가 오늘 날짜 쓰세요. 오늘 날짜. 오늘 며칠? 자, 2월 며칠이죠? 20날이에요? 20날? 자, 그래서 6일에 2월 20날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60번 뒤에 이렇게 꺽쇠 표시하고 2월 20 이렇게 써도 나쁘지 않아요. 자, 7일. 7일은 내일 날짜로 쓰시면 되겠고요. 70번 뒤에다가 2월 21일 이렇게 써두시고 7일 뒤에 자 8일 뒤에는 22일 그래서 80번 뒤죠. 80번 뒤는 22일이라고 써두시고 자 9일 90번 뒤로 갑니다. 90번 뒤로 가서 23일 됐죠. 그리고 제10일 뒤에 100번까지 채워지지 않았네요. 야 선생님 너무 좋다. 5개 줄여드렸네요. 24일이라고 95번 뒤에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이제 언제 테스트를 보느냐 27일에 본다 라는 것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월 27일 월요일에 테스트 라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 50개를 테스트를 본다. 알겠죠? 오늘 새로 들어온 친구 2명은 오늘 시험 결과는 당연히 안 봤으니까 미용시니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이번 시험 다 맞았다. 손 들어주시고. 한 명이야? 2명? 2명? 손 든 거야? 아니야, 2명? 내리고.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어렵죠? 쉽지 않아. 노력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하던 거 자료를 펴보시는데요. 자료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고전시가 필수 고사 63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 이제 마무리를 한 다음에 2교시 때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제시험을 본 다음에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제시험을 본 다음에 2교시 때 시작하자마자 숙제 검사를 할 겁니다. 또 중간 점검이 되겠죠? 수요일까지 딱딱 끊어서 숙제를 하기로 했으니까 맞죠? 수요일까지 하기로 했었잖아요. 맞죠? 숙제는 이제 중간 점검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조금씩 나눠서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지문 분석 말고 작품 분석 24, 작품 분석 24 이틀치를 더 했는지를 또 보시고 그 날짜 다 써놨어. 이렇게 또 까먹잖아.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되는지 써놨으니까 해당되는 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바쁘게 돌아가는 월요일 이렇게 정신이 없어야 집중도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에 테스트 보는 거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초반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수요일에는 무얼 시험 보기로 했었죠, 여러분? 고전시가 필수 어휘를 시험 보기로 했죠. 신입생도 한번 다시 한번 꺼내 보시고요. 고전시가 필수 어휘 같이 시험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표지는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파일집을 사고 노트를 사라 라고 2가지 얘기했죠. 파일집, 노트. 파일집에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고전시가 필수 어휘 문장이라고 나와 있는 교재를 펴보시고 지금 맨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수요일에 어휘를 보기로 했죠. 그쵸? 어휘 50개를 보기로 했어요. 매일같이 10개씩 외우라 라고 했는데 마음같이 잘 안 돼. 어차피 몰아서 외우겠지만 그래도 해보시라. 오케이? 자, 요거 수요일에 보니까 친구들도 써놔. 수요일, 내일 모레. 여러분들도 같이 봐야 돼요. 알겠죠? 단어를 써야 돼요? 뜻을 써야 돼요?
뜻. 이건 뜻을 써야 돼요. 신입생들. 그 뜻을 써야 돼요. 뜻을. 알겠죠? 뜻을 써야 돼요. 네, 50개. 오늘 한번 열심히 외워두세요.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간다고요? 고전시가 필수 고사로 가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필수 고사.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어렵게 좀 갔습니다. 출전 위주로, 출전을 해석하는 거 위주로 갔는데 여러분들 눈초를 보아하니까 몹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몹시 힘들어해. 진짜 이게 공부거든요. 출전을 읽어서 맥락을 이해하는 게 진짜 공부인데 힘들어해.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간단 정리를 지금부터 대략 한 20분 동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셨죠? 필기구를 드시고 우리 교재 여백에다가 쓰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반드시 궁극적으로는 별도의 국어 노트 준비하라고 했는데 내가 나눠준 교재 어느 페이지든 상관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교재의 여백을 찾아서 맨 마지막 페이지도 좋고 중간에 여백도 좋고 지금부터 따라 적을 거예요. 양이 좀 많아요. 양이 좀 많아. 전체 63개의 고사를 10개 키워드 20명의 인물로 간단히 한 페이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알겠죠? 문장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다들 죽더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반비치고사 봤잖아요. 결과가 엉망이었어요. 아시죠? 네. 22문제 중에 5개 이내로 틀린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너무 막 나간 것 같아요. 다시 눈높이를 낮춰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쉽게. 자, 그래서 지금도 적는 걸 따라 적으시는 건데요. 이 63을 이 20명의 인물로 다시 더 간단하게 10개의 키워드로 줄여드릴 테니까 따라 적습니다. 일단 1번 키워드 자연으로 갈게요. 자연. 자연이라고 쓰시고요. 자연. 1번 자연 키워드에 연결되는 3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연 중에서도 풍류자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류자연. 풍류자연. 그래서 이렇게 풍자라고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풍류자연. 그래서 4분이 계시는데 자, 1번, 2번, 3번, 4번 4명이 있어요. 좀 쓸 게 많다고 얘기했어요. 여백이 좀 많이 필요해요. 궁극적으로 노트에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필기가 좀 엉성해도 괜찮으니까 받아 적고 노트에 다시 깨끗이 옮겨. 자, 1번 풍류자연. 풍자는요. 일단 200이라는 인물이 계시고요. 200. 그쵸? 이태백. 신선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 느낌으로 이적선. 그쵸? 이태백 2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보가 있고 두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꺼이꺼이 백꺼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동파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인물들을 재분류해 드리는 거예요. 알아먹기 쉽게. 쉽게. 자, 적었습니까? 자,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200, 두보, 백꺼이, 소동파. 공통점은 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풍류라는 게 뭐죠? 놀고 즐기는 거예요. 이때의 자연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름다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대상.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음악을 통하여 자연을 만끽하는 주제의식.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보통 자주 등장하는 게 뭐죠? 신선, 무릉도원,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친구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200 땡땡 하시고요. 자, 200. 자, 똑같이 적으세요. 이수중분 백로주라고 적을 거예요. 술 이름 아니에요. 백세주예요, 그건. 이건 백로주예요. 예. 그 삼각주 할 때 그 주예요. 물이 있고 그 주변에 비옥한 농토를 말하는 거예요. 주. 자, 이수중분 백로주라고 일단 써 보세요. 이때 이제 이수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딱 해보시고요. 주에다가 동그라미 딱 할 거예요. 이수는 두 갈래의 물이란 뜻이에요. 물, 워터 아시잖아요? 두 갈래의 물이 가운데로 나뉘어지는 그 삼각주 같은 곳이 있어요.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물이 처음에는 한 갈래로 가다가 조그만 섬을 만나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백루주고 두 무를 이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만 해, 이해만. 뭐 쓰지 말고 이해만 해. 이해됐죠? 그 대목이 나오면은 이 사람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풍자만 기억하면 돼요. 200 나왔다. 풍자다. 즐겁다. 아름답다. 만족한다. 이렇게. 이런 대목이 나오면 200이다. 알겠죠? 작품도 이제 적어두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괄호 처리하셔가지고 등악양루라고 적을게요. 등악양루라고 적어볼게요. 악양루 할 때 루가 우리가 그 중국집 이름 짜짜루 뭐 이런 거 뭐 향원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 루자예요. 건물 루자. 누각인데 이 악양루라고 하는 예. 아 잠깐 요건 밑으로 써야겠네. 등악양루는 두보예요. 두보. 밑으로 수정. 악양루에 올라간 거는 두보. 이 작품 제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등금능이에요. 등금능 봉황대 이렇게 써보세요. 등금능 봉황대 이렇게 이제 적으시고요. 뭐 이렇게 책 제목까지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참고로 이제 써두시면 좋다 이거야. 자, 두보로 내려면 두보. 자, 두보는 방금 얘기했던 그 악양루 있죠? 악양루 동정호라고 하는 호수에 있는 건물 이름이에요. 동정호. 그 다음에 악양루 이렇게 써보시고 동정호 근처에 있는 누각에 올라가가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쫙 조망하는 거예요. 두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른 건 기억 못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이건 듣고 이해만 하시고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풍자다 이렇게 그것만 딱 알아보시면 돼요. 세 번째 백거이로 갑니다. 백거이. 자 준비됐죠? 백거이는 여청 선악 잠이 명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실려 있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악에다가 네모 처리 딱 해보시고요. 선악에다가 이건 이제 알아두면 좋아요. 신선의 음악이다. 줄이니까 이제 선악이에요. 착하고 악하다가 아니고 신선의 음악을 청 듣는 것과 여 같다. 그래서 점점 잠시 내 귀가 밝아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파행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 속의 구절이에요. 일단 써두기만 하시고 백거이 나왔다. 풍류자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기생이 있는데 전직 기생인데 이제 상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무료하게 살아가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성의 지난날에 대한 어떤 회한이 담겨있는 음악을 밤중에 백전에서 듣고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인데 그때 그 음악 자체가 신선의 음악처럼 들렸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자, 소동파로 갑니다. 소동파는 이제 적벽강이라고 하는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 있잖아요. 그거 이제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적벽두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 속이 이제 일부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요렇게 4명. 지금 설명 들었죠? 이해는 되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200, 두보, 백거이, 소동파 이 사람들 나오면 풍자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기만 하면은 문제풀이는 이상이 없는데 좀 더 욕심을 부리면은 전 시간에 선생님이랑 했던 것처럼 출전 원문을 같이 보면 좋지. 근데 여기서 지금 2단계에서 너네한테 좀 무리인 것 같아. 잠깐 내가 멈추는 거야. 알겠죠?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해. 일단 지금은. 나중에 두고두고 또 이 자료 보면 되잖아. 그치? 지금 다 한꺼번에 할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둘게요. 지웁니다. 다 썼니? 자, 동그라미 2번이라고 이제 쓰시고 풍자. 네, 맞아 적으시고요. 저 위는 적었죠? 지금 우리 자연 하고 있어요. 풍자 했으면은 고자로 가겠습니다. 2번 고자.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한번 써볼게요. 썼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은 자연인데 고향으로서의 자연이다. 이렇게 고자.
빨간 펜으로 고자 위에 점 찍고 자자 위에다가 점 찍으면은 기억하기 좋죠. 풍자 4마리가 있었고 고자 2마리가 있거든요. 고자 2마리를 적을 거예요. 자, 위에 있는 2명 정도는 적었을 것 같고 지워버릴게요. 자, 계속 갑니다. 고향 의미하는 자연을 읊은 2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2번 적습니다. 1번, 2번. 자, 고향을 의미하는 자연 등장하는 인물이 2명인데, 자, 도연명이라는 사람 이름은 들어 알고 있잖아요. 도연명. 이 양반이 유명한 시가 뭐가 있어요? 귀거래사. 돌아가자꾸나, 돌아가자꾸나, 귀거래사. 그래서 전원이 장모하니 어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인가 할 때 그 전원 장모, 그 다음에 돌아가자꾸나, 귀거래해, 이렇게 4글자 2개 구절이 유명한 귀거래사가 있어요. 작품 제목은 귀거래사. 이렇게 됐어요? 한번 쭉 적어보세요. 도연명 나왔다. 그러면은 고향을 노래한 작품이다. 그러니까 고향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동경, 지향을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혹시 이거 도연명 대신에 이 사람이 그 벼슬을 지냈던, 비록 80여일에 불과한 단기간의 벼슬이지만 그 벼슬을 지냈던 지명이 뭐예요? 뒤에 뭐라고 있었지 지난 시간에? 팽택이라고 하는 거. 평택 말고 팽택. 도팽택. 이 팽택이라는 지명을 한번 쓴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있어요? 도팽택. 도연명 정리할 때 도팽택. 아직 안 나갔나? 팽택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그건 이제 인쇄돼 있으니까 쫄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째 인물은 장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지명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장한은 사람이에요. 강동거 이렇게 3글자로 유명한 사람이죠. 책은 별도로 언급된 출전이 우리 수능에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강동거라고 있는데 강동에다가 괄호 처리. 여기 뭐 송파 옆에 강동구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명이에요. 알겠죠? 강동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는 갈거자야. 귀거래사 할 때 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간다. 고 가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어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고향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야. 공통점 뭐예요? 벼슬살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 알겠죠? 그런 내용이 항상 나와. 이 2명은. 알겠죠? 그래서 둘 나오면 도연명 장하는 무조건 뭐야? 고향 자연 고자야. 알겠죠? 고자 2마리 정리했어요. 자, 밑에 다 적었을 것 같고 이제 동그라미 3번. 자연을 키워드로 3부류를 나눈 거야. 마지막 은자입니다. 은자. 뭐라고요? 은자. 자, 자연은 자연인데 그 자연의 의미가 어떤 공간으로서의 자연일까요? 은으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 은둔 자연. 은둔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 벌써 딱 쌍으로 두 쌍이, 커플 두 쌍이 떠오를 거야. 맞지? 커플 두 쌍이 떠오를 거라고. 그쵸? 이재로 줄여 말하는 커플 누가 있어요? 이재. 누구야? 백이숙제 떠오르지? 얘네들 산에 짱 박혀가지고 그냥 나물 캐먹다가 굶어 죽었잖아. 그래서 그 공간 이름이 뭐였죠? 백이숙제가 살던 공간 이름? 은둔처가 수양산이에요. 수양산.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재를 하나노라 할 때 이재. 기억나죠? 이 동그라미 제 동그라미 해두시고. 자, 그래서 줄여서 이재라고도 하잖아요. 맞죠? 백이숙제가 굶주려 죽었던 수양산.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렇게 첫 글자만 한번 써볼게요. 이 커플 또 생각나야 돼요. 자, 은둔 자연으로서의 두 번째 커플 이름 누구? 소부. 그 다음에 누구야? 소부. 다음에 누구야? 허유. 소부와 허유. 들어본 적 있죠? 그쵸?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귀 씻다. 그쵸? 더러운 얘기, 속세와 관련된 물질적인 얘기하면 귀를 씻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소부 허유는 자, 기산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전에 영수에서 귀를 좀 씻고 갑니다. 더러운 얘기 듣고 물에서 귀를 씻은 다음에 산으로 가서 은둔합니다. 기산 영수.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됐습니까? 지금까지 정리한 게 키워드가 공통 키워드 2글자로 뭐라고요? 자연. 자, 필기 다 마쳤으면 안 보고 한번 3가지로 세분화된 자연의 의미 읊어볼게요. 처음에 뭐라 그랬죠? 풍자. 2번째 고자. 마지막 은자. 연달아 읊어볼게요. 시작. 풍자, 고자, 은자.
풍자 4마리. 누구누구 있다고요? 시작. 200. 그 다음, 두보. 그 다음, 꺼이꺼이, 백꺼이. 그 다음에, 소동파. 소동파는 지난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했나? 소식. 본명은 소식이에요. 이 3명, 이 4명을 외우기에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병신 하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 두 병신 하면은, 예, 풍자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 두 병신, 풍자. 그리고 고자, 이제 지읒개요 칠판에서 고향을 나타내는 자연, 두 사람, 누구누구? 도연명, 그리고 나머지 장한. 됐죠? 그러니까 도연명, 장한 나오면은 무조건 고향 갈래, 나 돌아갈래, 고향으로 돌아갈래. 벼슬 싫어, 고향 갈래. 이거야. 마지막 은자. 두 커플로 읊어보는 거야. 시작. 백이숙제, 소부호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건 놔두고 왼쪽에 사람 이름이 어떤 키워드로 연결되는지. 인물과 키워드 연결. 일단 이거. 니네 지금 출전을 같이 공부할 단계가 아니야. 그냥 일단 그 인물과 키워드.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 키워드 끝났으니까 두 번째 대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필기합니다. 자, 사랑으로 가볼게요. 사랑하고 절개로 갈 건데, 이거 간단해요. 사랑 그러면은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 그러면은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인물, 그러나 헷갈리기 쉬운 초나라의 양왕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양왕은 듣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아닌데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양왕 아니에요. 회왕이에요, 회왕. 초나라 회왕하고 러브 표시해 주시고, 자, 하트 표시해 주시고, 초나라 회왕과 무산선녀 사이에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이 두 인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자면 안 돼? 필기하고 있니? 에헤. 자, 필기하고 있지? 초나라 회왕하고 또 누구? 무산선녀예요. 그래서 이제 고당부라고 써두시고, 이게 이제 작품 제목이에요. 고당부가 작품 제목이거든요. 네, 사실 이제 시인이 별도로 있어요. 송옥이라는 인물, 송옥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지은 시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헷갈리면 안 되니까 회왕이다. 근데 스토리 속 주인공은 두 사람인데 시를 지은 시인이 따로 있고 그 시를 듣는 청자가 따로 있어요. 요거하고 별개로. 근데 자꾸 언급되는 것은 양왕 언급하고 양왕하고 송옥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양왕은 듣는 사람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회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무산지몽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운우지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운우지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운우지정? 운우지정, 무산지몽이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제 구름과 비가 우르릉쾅쾅 만나서 열정적인 사랑을 이렇게 자연현상이 빗대 표현한 거거든요. 열정적 사랑. 그리고 그게 이제 이게 사실 아침에는 구름으로 나타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내린다. 그래서 계속 함께한다. 이런 건데 중요하진 않고요. 잊어버리셔도 돼. 무산지몽 할 때 이 무산은 무산선녀 할 때 무산인 거죠. 그렇게. 무산의 꿈.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개로 갑니다. 절개는 두 가지 종류로 갈 거예요. 정치적 절개하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절개. 그래서 1번, 2번으로 나누어 쓸 거예요. 자, 정리되고 있죠? 절개를 나타내는 거. 정치적인 절개다 그러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저기 북해. 지금 흉노족한테 끌려가가지고, 그쵸? 19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사람 누구예요? 한나라 때, 한무제 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황제 바뀐 다음에야 이제 생환했는데 누굽니까?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흉노족한테 끌려가서 19년 포로 생활했던 사람 누구예요? 소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소무라고 소무. 소씨요, 소씨. 자면 안 돼요. 필기하고 있죠? 해. 자, 소무가 이제 정치적인 절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해라는 지명이 나온다거나 흉노족이 살던 주된 공간이에요. 지금의 이제 그 시베리아 쪽 바이칼호 부근이에요. 북해. 그 다음에 안족서신. 소무가 끌려가 있는데
한나라의 고국에서 이제 신하들이 파견돼가지고 소문 내놔 하니까 소문은 죽고 없어. 소문은 이미 죽었어. 라고 흉노족이 얘기할 때, 꾀를 이제 써가지고, 소무의 부하가, 같이 포로 생활하던 부하가 대신 이제 시켜가지고, 한나라 신하로 하여금 흉노족한테 꾸며 이야기하라고 했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야, 우리 한나라, 우리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러기가 날아와가지고 말이야, 이, 기러기 안자, 기러기가 날아와가지고, 그 상림원이라고 하는, 상림원이라고 쓸 거야. 상림원이라고 하는 정원에서, 팰리스의 그 정원에서 가만히 산책하고 있는 황제한테, 기러기가 날아와가지고 얘기해 줬어. 얘가 살아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소무를 내놓았다. 뭐 이런 게 이제 관련이 있어요. 자, 소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황하고 여영을 쓰겠습니다. 아황, 여영. 소무는 정치적 절개. 아황, 여영은 남녀 간의 절개. 자면 안 돼요. 쓰세요. 자, 아황, 여영. 아황, 여영은 순임금하고 이렇게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키워드가 순임금에다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강 이름 무슨 강이었죠? 이 사람들이 죽은 순임금을 따라서 자결했던 투신했던 강 이름이 뭐였어요? 소양강이야 소산강이야? 소양강은 트롯에 나오는 우리나라 지명이고 소양강이 아니라 뭐야? 소산강. 그쵸? 그 다음에 그 죽은 다음에 아황과 여영의 아주 그 슬픈 영혼이 대나무에 깃들었다. 핏자국이 남아있어. 그 대나무가 얼룩이 져버렸어. 이 두 사람의 어떤 숭고한 희생, 피가 막 얼룩져 있어. 그래서 얼룩 반자를 써가지고 소상강에 남은 얼룩진 대나무. 이렇게 소상반죽하면 또 아황여영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해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개를 나타내는 두 부류 정리했어요. 다 적었습니까? 자, 이제 네 번째 키워드로 가는데 이제는 황제 내지는 임금, 왕에 대한 이야기를 세 부류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전체 10개 키워드 가운데 세 번째까지 온 거야. 자, 이제 고개 들어보시고요. 자, 잠깐만요.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들어보세요. 아니, 날 봐. 날 보라고. 지금 그 필기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 지금 내가 힘들죠. 아유, 힘들어. 자, 기지개도 한번 켜시고. 월요일이라 너무 뻐근해. 목도 한 번씩 돌리시고. 손목도 좀 돌려보시고. 이럴 때. 그 눈도 좀 껌뻑껌뻑 하시고. 어차피 이걸 금요일에 시험을 볼 거거든요. 내가 얘기 안 했나? 월요일에 오늘 이제 어휘 테스트 받고, 수요일에는 고든 씨가 어휘 테스트 보잖아요. 금요일에는 이제 이걸 시험 볼 거예요. 이걸. 뭘 시험 보냐? 이 왼쪽에 있는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하는 숫자 바로 옆에 있는 키워드 있죠. 키워드를 빈칸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키워드. 그 다음에 관련된 인물 이름. 이걸 또 드문드문 키워드 빈칸, 인물 빈칸.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건 무리 됐어. 앞쪽에 있는 키워드와 인물. 뭐라고요? 키워드와 인물. 요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자고 지금 하는 거거든. 반복해야지. 그래서 금요일에 이거 테스트 볼 거예요. 금요일에. 잠깐씩 전화가지고 필기를 못했다거나 설명 못 들어가지고 좀 힘들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프린트를 또 한 장짜리로 나눠줄 거예요. 안심하시고. 알겠죠? 쫄지 마시고. 나눠드릴 테니까. 자, 똑같은 걸 나눠드리겠다고. 자,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자, 4번으로 갑니다. 4번. 자, 이제 4번. 자, 왜 하는지 알겠죠? 4번은 황제, 왕, 임금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자, 위에 있는 2번 사랑하고 3번 절개까지는 여기까지는 썼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는 지우고 다시. 자, 4번에 황제, 임금, 왕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임금까지만. 황제 또는 임금에 관련된 게 세 부류가 나와요. 세 부류가 나와요. 세 부류가. 진짜 여러분들 그 중국 역사를 보면 삼황오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삼황오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삼황오제. 그러면은 3명의 뛰어난 황제와 5명의 뛰어난 제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 관련된 인물들을 정리할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삼황이라고 쓸까요? 삼황. 세 명의 황제. C로 끝나는 거 있잖아. 친절한 금자씨는 알지? 친절한 금자씨 말고 C로 끝나는 중국 황제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선상탄에 그 배 만들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 있잖아요. 히읗으로 시작하는 거 누구예요? 헌원씨. 이런 거. 농사를 시작했다. 신농씨. 농사 농자. 그쵸? 그런 거. 그래서 지금부터 씁니다. 3명을 쓸 거니까 자,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3명을 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복희씨 쓸 거예요. 복희씨 썼어요. 복희씨는 이제 8괴를 만들어서 유명해졌다. 8괴. 여러분들 그 태극기 보면은 이 대각선 방향에 있는 네 꼭지점 부분에 있는 그 문양이 있잖아. 세 줄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건곤감리. 그게 이제 8괴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만든 사람이에요. 복희씨가. 그 다음에 신농씨. 신농씨 하면은 농사농자 딱 들어간 거 보이죠? 여기. 농사농자 들어간 거 보이죠? 농업의 시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의학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 헌원씨. 헌원씨는 내가 방금 설명했지. 뭐 만든 사람이라고요? 최초로 배를 만든 사람. 배. 선상탄에 보면은 외놈들이 그쵸? 그저 대마도에서 조선 땅으로 전쟁 쳐들어올 수 있게 발판을 제공했던 사람. 누구? 헌원씨 아니냐? 라고 하면서 원망했던 대목 나오잖아요. 기억나죠? 그게 3명의 황제 중에 1명이었던 거예요. 됐죠? 요 3개. 자, 근데 이제 빨간 펜으로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 자체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인류에게 좋은 일들을 해준 사람이거든요. 정신적인 어떤 사상적인 영향,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배 만드는 거, 전부 실용적이고 살아가는데 필수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태평한 세대를 나타내주는 잘 굴러가는 세상을 뜻할 때 나오는 거야. 요 세 사람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상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게 원망 대상이 되긴 하죠. 일단 이렇게 나오면 플러스다라는 거. 자, 두 번째. 5제가 있는데 5명의 제후들 중에서 2명만 나오면 2명만. 그러니까 이 전체는 5명인데 그 중에 2명만 이제 언급이 돼요. 작품 속에서는 2명, 1번, 2번. 요임금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순임금 들어본 적 있죠? 순임금 엄청 자주 들어봤어. 아까 여영, 아황, 따라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순임금 옆에다가 먼저 창오산이라고 쓸 거예요. 창오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 순임금이 죽은 곳이에요. 순임금이 죽어서 묻힌 곳이 창오산이라는 지명이에요. 창오산 나오면 순임금이고 순임금 나오면 아황여영의 절개를 떠올리셔야 돼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요임금, 순임금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게 중요해요. 플러스라는 거. 자, 마지막.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가는데 하나라의 우씨 3번 하나라의 우임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의 우임금이다 그래서 줄여서 하우씨라고 해요. 하우씨가 아니라 하우씨. 하나라의 우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다 써볼까요? 하나라의 우임금. 됐어요. 하나라의 우임금 써두시고요. 이 사람이 남긴 위대한 업적은 홍수를 해결했어요. 치수. 홍수를 다스렸다. 홍수를 해결했다. 하우씨. 얼마나 대단합니까? How. 얼마나 대단합니까? How. 역시 마찬가지로 2번에 나와 있는 1, 2, 3번에 나와 있는 하우씨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태평성대, 좋은 세상, 훌륭해, 본받아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네 번째 황제 임금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제 절반 이상 다 끝났어요. 5번, 6번, 7번은 사람을 언급하는 것들인데요. 5번, 6번, 7번. 자, 그거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5번, 6번, 7번이라고 숫자를 먼저 써볼게요. 5번, 6번, 7번. 한 사람씩만 있어가지고요. 자, 이것까지만 마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부자, 6번 의사.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세 사람만 쓰고 마칩니다. 의사, 그 다음에
효자. 이제 유명한 의사다 그래서 명의라고 이제 줄여 말하기도 하죠. 부자는 석숭이고요. 석숭. 부자 그러면 무조건 석숭. 석숭은 부자. 명의 그러면은 두 사람 얼른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편작이 열이오나 인해병을 어찌하리? 응? 편작. 사람 이름이야. 새 아니야. 그 다음에 화타. 화타. 편작과 화타는 유명한 의사. 효자는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효자로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어요? 노래를 잘하면 효자가 됩니다. 노래자. 이렇게 효자. 7번까지 정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10분 후에 해보죠. 자, 쉬는 시간에 제시험 준비하시고요. 자, 파이팅입니다. 제시험 준비하시고요.